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런 성향을 걱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주변에는 마법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숲은 수세기 동안 많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숲 안에 마법 같은 생명체와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숲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숲은 무서운 장소로 여겨져 왔고 마을 사람들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에밀리는 마을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 숲에 대해 궁금했고 스스로 그 신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에밀리는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탐험에 필요한 도구를 챙기고 아침 일찍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에밀리는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에 놀랐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추며 반짝였고 다양한 새들의 노랫소리가 에밀리를 반겼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에밀리는 더욱더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과 일반 마을에서는 본 적 없는 다양한 곤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에밀리는 숲의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이 나무는 나무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에밀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이 이 숲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에밀리에게 이 숲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 가득 찬 것이며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수호자의 말을 듣고 나서 숲이 왜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깨닫게 되었고 숲이 가진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리는 자신이 본 것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점차 숲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와 존중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마을과 숲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숲의 아름다움과 그곳이 가진 마법 같은 요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에밀리 덕분에 마을과 숲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와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고요한 마을 포레트르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 마을 주변은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 찬 숲, 라포레 엔샹트가 있었답니다. 이 숲에는 인간의 눈에는 거의 띄지 않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숲의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호수, 글라스드 미러가 있었어요. 이 호수는 맑고 투명한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물속엔 빛나는 보석 같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호수 깊숙한 곳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바로 마법의 반지가 있었어요. 이 반지는 마법 세계의 모든 힘을 농축한 것이었는데 이 반지를 손에 넣으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포레트르 마을에 사는 소년 루이는 항상 이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루이는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하면서도 항상 라포레 엔샹트에 가서 모험을 떠나는 상상을 하곤 했지요. 어느 날 루이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숲은 루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신비로웠어요. 다양한 색의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작은 요정들이 반짝거렸어요. 루이는 점점 더 숲 깊숙이 들어가며 글라스드 미러 호수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수에 도달했어요. 호수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호수 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은 거대한 마법의 용이었어요. 용은 호수를 지키는 수호자였지요. 루이는 두려웠지만 용사답게 용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위대한 수호자여, 저는 이 숲의 평화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마법의 반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용은 루이의 진심을 느끼고 잠시 망설였어요. 만약 너의 마음이 진실하고 이 숲과 모든 생명체를 위한 길을 걷고자 한다면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용은 이렇게 말한 후 루이에게 반지를 찾기 위한 시험을 제안했어요. 시험은 3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이었어요. 루이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야 했어요. 동굴 안에서 길을 안내하는 것은 작은 빛들이었고
로이는 그 빛들을 따라가며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어요. 그는 마법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고 마침내 자신의 재치로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마지막 시험은 바로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루이는 숲의 요정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요정들은 루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고민 끝에 루이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꼽으며 반지를 포기할 결심을 했어요. 결국 루이의 진심 어린 선택이 진정한 반지를 손에 넣게 해주었어요. 용은 그의 운명을 믿고 반지를 건네주었고 루이는 반지의 힘을 숲과 마을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루이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나폴의 엔샹트의 수호자가 되어 마을과 숲의 평화를 지켰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로에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날마다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클로에는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빛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마법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고 클로에는 그것을 들여다보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바로 마법사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는 클로에에게 자신을 오랫동안 거울에 가둔 마녀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용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마녀의 성으로 가서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클로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정 도중 클로에는 말을 할 수 있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혜로운 올빼미, 용감한 여우, 그리고 친절한 다람쥐였습니다. 이 동물 친구들은 클로에에게 마녀의 성에 다가가는 방법과 위험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며 클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거미줄, 실감나는 유령들, 그리고 미로 같은 숲길을 헤쳐나가며 그녀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클로에는 마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은 얼음과 같은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성 안에는 다양한 마법의 함정이 있었지만 클로에는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마녀의 방에 도달한 클로에는 마법사가 알려준 대로 저주를 푸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순간 마녀의 매서운 외침과 함께 거울 속 마법사가 성 안에 나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마법사는 클로에에게 자신의 자유를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마법의 능력을 일부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클로에는 필요할 때마다 거울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클로에는 숲속 모험에서 돌아와 마을로 다시 복귀했고 그녀의 모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마법의 거울은 계속해서 클로에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로에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친구들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전설은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샹뜨빌에는 모든 주민이 사랑하는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숲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푸르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숲에 접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전통에 따르면 숲에는 오래된 마법이 깃들어 있어 아무도 들어가선 안 된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죠. 잔느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숲의 가장 자리에서 놀았고 숲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잔느는 숲 근처에서 낡은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는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비밀의 장소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용기의 갈림길을 지나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진실을 꿰뚫어 보라는 알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잔느는 결정했습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른 아침 그녀는 대담하게 숲의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 잔느는 처음으로 새들의 지저귀과 나무 사이사이로 오르는 신선한 공기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며 지도를 따라가던 잔느는 예상하지 못한 존재들을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것은 마법의 꽃이 가득한 들판이었습니다. 각 곳마다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잔느는 지도의 방향을 참고하여 이 신비로운 들판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높고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용기의 갈림길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건널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던 장소였습니다. 잔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서는 작은 돌들이 불안정하게 굴러가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곡을 건넌 후에는 마법의 숲 깊은 곳 잔잔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도로 이끌던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호수에 도착하니 그녀는 물속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응시하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안의 고요함을 깨고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마을의 전설 속 마법사였습니다. 마법사는 잔느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가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숲의 진정한 존재와 아름다움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졌죠. 그 후로 잔느는 숲과 마을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잔느는 그 과정에서 숲의 아름다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 동화는 용기와 진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잔느,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자연과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탐험할 때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